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수급이 불안정한 부분들 그리고 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 대체 외국인이 왜 파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어제 좀 긴급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시장이 반등이 나오니까 키워드부터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반등장 이거 뭘까요? 반등장일까요? 반등장일까요? 이거 말 그대로 그냥 반등하는 장이다. 반등하는 장이다. 아, 다행이네요. 반등장이 아니라. 네. 아니 반등하는 거 좋긴 한데 이게 뭐 반등하고 끝일지 진짜 바닥일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속았지롱 하고 또 한번 내려 꽂을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시장?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일단은 지수가 반등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오늘 일단 저점을 잡았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오늘 만약에 아침에 시가부터 좀 상승을 출발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만약에 움직였다고 하면 장 마감 후에 좀 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침부터 좀 굉장히 크게 흔들었어요. 저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강하게 올라와 줬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시장이 여기서 추세를 전환을 해서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은 뭐 여전히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증시를 좀 한번 보면요. 뭐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다우라든지 그리고 나스닥이라든지 이제 뭐 S&P 500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유로스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어저께 이제 저점 잡힌 뭐 14,550포인트 정도 요 구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에 이제 좀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도지 형태의 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지금 한 달간 돌파한 이후에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해주고 올려치는 그림이 나와준다고 하면 다시 20선을 회복해준다고 하면 뭐 또 무난한 지금까지의 미국 증시 상승 추세를 그대로 좀 유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완만하게 머리를 이제 하방으로 이렇게 좀 들어내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네. 상승 흐름이 나오느냐 아니면 뭐 하락 출발해서 지지해줬던 가격대를 깨고 내리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우존스도 지금 꼬리가 약간 좀 길게 잡혔지만 그래도 신고가 돌파한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를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여부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마찬가지예요. 몸통보다 꼬리가 길다. 고가권에서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면 지금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는 맞지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를 강하게 치고 상승 출발하지 못한다면 저는 음봉이 떨어질 가능성 뭐큰 음봉은 아니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네. 되면 국내 증시도 당연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증시, 그다음에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의 이제 대만 같은 경우 굉장히 좀 흡사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7월 고점 부근부터 파동의 이제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저항 추세선을 긋고 하단으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요 추세대 하단 자리를 지금 딱 밟고 지금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네. 우리나라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트렌드 하단 자리를 이탈시켰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네.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반등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뭐 7월 달에 네. 계속해서 3,200포인트를 지켜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은 이제 깨고 내렸기 때문에 저항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올라올 때 뭐 3,200포인트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될 거고 그리고 20일 이평선 역시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지 여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지수상 하락이 나왔지만 8월 달 들어서 거래량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거래량 다이버전스로 해서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은 들지만 요 하락폭의 한 중심 정도까지 역시나 이제 3,200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상승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반등입니다. 거기서 한 차례 더 밀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 좀 상이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는 종목,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랑 아니면 이제 그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섹터, 성장성이 이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네. 내릴 때마다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종목들 같다,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손절폭으로 들어오는 시점에서는 반등 시장을 활용을 하셔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 가시는 전략이 저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시장이 이제 안정을 찾고 다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린 이후에 그때 가서 확보해둔 현금을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방향성을 애매하게 잡아가는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 저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확하게 좀 짚어주신 게 다른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장이 아니라 그냥 반등이 나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1선이죠. 그 추세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제 좀 시장이 꺾이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그나마 9거래일 만에 좀 반등이 나와줘서 괜찮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추적하면서 봐야 될 지표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뭐 미국장도 그렇고 아시아장도 그렇고 다른 글로벌 해외 증시 대비 우리나라가 또 최근에 많이 내린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코로나19 이후에 막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던 그때 장과는 확연히 다른 게 피부로 좀 느껴져요. 그때는 사면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렇죠. 다 굉장히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국내 시장이 지금 사실 뭐 실적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요. 네. 뭐 지금 뭐 고평가되어 있나 저평가되어 있나라고 한다면 딱히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방향을 시장이 그렇게 잡았다면 그냥 시장에 순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내리막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화 비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또 해주신 부분이 와닿는데 우리 최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주연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는 반등입니다. 현재로서는 반등이고 상승까지 가려면 넘어야 되는 좀 저항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3,220 부근이라든지 한 3,200 한 7, 80 부근이라든지 여기 3,270을 최종적으로 뚫어줘야 상승이라고 100%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파동으로만 보면은 아직까지는 상방 여전히 고점 갱신을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었죠. 이 어저께 이제 시간봉 상에서 이제 일봉을 제외한 모든 시간봉에서 전부 다 과매도가 뜨면서 굉장히 한 시간봉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서 내일 한 3,120 부근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반등이 마침 나와 주었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하락이 끝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모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3부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3,089 여기가 최종 지지 라인이다. 여기까지는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오늘 3,120을 지켰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이상 3,169를 깨고 내려온 이상 추세 기반으로 이런 형태로 반등이 나왔다가 이 3,089를 테스트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제 그림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니 차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세요 다들. 네, 이렇게 좀 반등을 하다가 여기서 약간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면서 이 3,089 부분을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고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겠죠, 바로. 네. 그림이
마우스로 그래서 그럽니다. 예. 여기 바로 반등을 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충분하네요. 네. 네, 지금부터는 반등이라고 보고 여기서도 못 사면 언제 사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 지금은 매수를 두려워할 자리는 아니고요. 빠져봤자 3,089인데 여기서 여기 견뎠으면 여기서 여기 못 견디겠습니까? 지금은 뭐 종목별로 추가 매수 자리나 좋은 매수 자리를 주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 버튼을 눌러야 되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반등일지 상승일지 현재 저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중요한 말씀드린 자리 3,220, 30부근 그리고 3,270부근 여기서의 움직임 돌파 여부를 보고 나서 이제 상승을 좀 확신할지 안 할지를 그때 나서 판단하고 현재로서는 반등이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빠져봤자 3,089고 내려가더라도 반등을 했다가 내려갑니다. 내려가기만 하는 거 없고요. 올라가기만 하는 거 없으니 물론 반등은 최소한 여기서 반등 후에 내리더라도 반등은 즐기자라는 게 일단 제 시장에 대한 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나름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크게 흔들지 않고 크게 겁주지 않고 좀 시장이 바로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참 제 마음대로만 되면 그게 시장일까요? 안 올라줘도 돼요. 그럼요. 빠지지만 하면 돼. 그냥 아, 네, 명언이네요. 오르지도 않고 그냥 빠지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횡보만 해줘도 종목들은 알아서 잘 갈 겁니다. 아, 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시장이 필요 이상으로만 빠지지만 않으면 네. 종목 장세가 펼쳐지면 좋은 종목을 잘 골라서 담으면 그 수익이 나면 또 횡보하더라도 지수는 횡보하더라도 내 종목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좋은 종목에 대해서 근데 예전에는 한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다 같이 빠져서 이제 막 오를 때는 아무 종목이나 사도 얼마나 올랐냐 차이지 다 오르긴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체감이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종목 잘못 물리면 정말 제대로 물릴 수 있구나라는 공포감이 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이 정말 피크아웃이 보인 종목인지 앞으로 더 갈 종목인지 이런 종목에 대한 보는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성함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고요. 반등장이라는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